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2026년 들어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경험하지 않은 채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MLS 정규 리그에서는 개막 이후에 4경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성적으로 신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는 3승 1무로 3실점을 하긴 했지만 10득점으로 준수한 골득실로 역시 무패 행진 중입니다. 사실 리그는 보통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성적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면 되는데요. 반면 북중미 챔피언스컵 같은 경우는 단기 토너먼트라서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손흥민의 필드골이 터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구역승을 거두고 있다는 건 우승할 수 있는 적기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팀들이 나타났거든요. MLS에서 방귀깨나 낀다고 하는 강팀들이 이번 16강에서 우수수 대거 탈락을 하면서 LAFC가 미국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같은 MLS 소속된 내슈빌에게 최종 탈락을 당한 사건입니다. 사실 마이애미와 내슈빌은 작년 플레이오프 때 3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내슈빌은 마이애미에 비하면 약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홈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승리를 하면서 3차전까지 마이애미를 고생시켰습니다. 2026 시즌 들어서 두 팀은 리그 경기에서는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챔피언스컵 16강에서 또다시 운명처럼 만난 겁니다. 재밌는 건 16강에서 펼친 두 경기 모두 무승부로 끝났는데 결과는 내슈빌이 8강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슈빌 홈에서는 0대0으로 비겼고 어제 펼쳐진 마이애미 홈 경기에서는 1대1로 내슈빌이 원정골을 넣었거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사라진 원정 다득점이 이렇게 커다란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는 메시가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편안하게 8강에 진출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메시의 골은 커리어 통산 900번째 골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기록까지 세웠죠. 그런데 후반 74분 내슈빌의 에스피노자가 혼전 상황에서 정확한 슈팅을 때리면서 동점골을 넣고 8강에 진출해 버렸습니다. 참 이걸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한데 이 경기에서 메시는 자기 할 몫을 다 했습니다. 선제골도 넣어줬고 빅찬스도 한번 만들었고 키패스 3번 하면서 양팀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결과는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탈락. 어찌 보면 손흥민과는 정반대잖아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개인 성적이 아직 아쉬운데 반대로 팀 성적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메시는 거의 경기당 한 골 수준으로 놓고 있는데 정작 마이애미는 기대 이하의 성적입니다. 900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세우고도 챔피언스컵에서 탈락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메시는 잘했으니까 응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이 모든 건 손흥민이 빨리 골을 터뜨려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손흥민이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해야죠. 이변의 희생양이 된 건 메시와 마이애미에서 그치지 않고 두 팀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LAFC, 마이애미와 함께 시즌 초반에 우승 후보 4강으로 꼽혔던 팀들인 밴쿠버와 샌디에고도 모두 16강 탈락이에요. 밴쿠버도 같은 MLS 소속인 시애틀을 만났는데 이미 1차전 홈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사실 탈락할 가능성이 높긴 했습니다. 홈에서 3골을 허용했다 보니까 원정 다득점 때문에 시애틀 원정에서 일단 3골을 무조건 넣어야 비기든 이기든 해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비긴 것도 아니고 1대2로 패배. 종합 스코어 1대5로 완벽하게 져버렸습니다. 리그에서는 LAFC와 마찬가지로 첫 4경기 전승을 하면서 지금 종합 1위거든요. 그리고 시애틀과의 2차전을 하기 직전에 미네소타를 상대로 무려 6골을 폭발시키면서 대역전극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너먼트라는 게 역시 무섭네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밴쿠버도 그냥 탈락입니다. MLS 3승 1무로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는 샌디에고도 예상 외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상대는 톨루카라는 멕시코 리그팀인데 알고 보니까 북중미 클럽 순위에서 마이애미보다 더 높은 전체 2위더라고요. 참고로 전체 1위는 크루즈 아술인데 8강에서 LAFC가 만나게 된 멕시코 팀입니다. 그리고 4위 팀 클루브 아메리카도 멕시코 팀이죠.
MLS 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점수가 낮은데 3위가 인터 마이애미, 5위가 LAFC, 6위 밴쿠버 화이트캡스, 7위 시애틀 순입니다. 아무튼 톨루카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북중미에서는 나름 강팀으로 유명했던 겁니다. 샌디에고는 이 강팀 톨루카를 상대로 1차전 홈에서 3대2 진땀승을 거뒀는데 2차전인 멕시코 원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0대4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냥 경기 내내 두드려 맞다시피 하면서 톨루카가 슈팅 27개를 때릴 동안에 샌디에고는 고작 5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빅찬스만 보면 톨루카가 무려 11개. 이걸 보면 오히려 톨루카가 결정적인 찬스를 7개나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듀란 퍼리 골키퍼가 선방을 8차례나 해냈지만 빅찬스가 11개라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멕시코 리그 팀들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멕시코 리그는 슈퍼스타는 영입하지 못하지만 MLS보다 일반적인 선수 투자 규모도 더 크면서 인기도 더 많고 리그 레벨도 멕시코가 더 높습니다. 최소한 MLS와 레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벨이 비슷한데 왜 챔피언스컵은 멕시코가 독식을 하느냐? 바로 멕시코의 강팀들이 대부분 고지대 경기를 치르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크루스하우스, 클루브 아메리카, 톨루카 등 팀들이 해발이 2000m가 넘습니다. 톨루카는 26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백두산에서 경기한다고 보면 돼요. 이러면 고지대에서 적응이 안 된 선수들은 호흡이 빨라지면서 체력도 빨리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제 컨디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대에 적응을 하려면 3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LAFC가 만날 랭킹 1위 팀을 상대할 때에도 이 점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기준으로 보면 또 희망적입니다. 손흥민은 고지대에서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도 골을 넣었고 솔트레이크 시티, 콜로라도 전에서도 모두 골을 넣었고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또 2000m는 또 달라요.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는 팀이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경기장 이동을 자주 하다 보면 해발 고도가 들쭉날쭉할수록 선수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텐데 MLS 팀들이 잔뜩 탈락한 건 그래도 긴장이 확 되네요. 이번 16강에 MLS 팀들이 9개로 가장 많았는데 막상 지금까지 8강에 진출한 팀은 LAFC 포함해서 4팀밖에 안 됩니다. 멕시코 리그 팀은 5팀이 16강에 있었는데 그 중에 벌써 3팀이 8강 확정입니다. 그나마 멕시코 팀들끼리 붙은 걸 빼면 모두 MLS 팀들을 탈락시키고 올라왔거든요. LAFC가 8강 데뷔를 진짜 단단하지 않으면 손흥민을 어떻게든 골 넣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진짜 4강 진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산토스 감독이 빨리 정신 차려야겠죠? 한편 손흥민은 지난 세인트루이스 경기 직전에 또다시 감동적인 팬 서비스를 해서 화제인데요. 얼마 전 메이크 어 위시 재단과 함께 불치병 어린이의 소원을 이뤄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반복해서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당시에는 셰노크라는 어린이와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출신의 귀여운 남매와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같이 놀아주는 모습이 LAFC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워낙 어린이 팬들을 좋아하는 손흥민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도 모자라서 골키퍼까지 섭렵하며 아이들과 놀아줬는데요. LAFC 훈련장에서 미니 골대를 놓고 이 싱가포르 남매를 상대로 골키퍼를 맡아서 장렬하게 2골을 실점했습니다. 이 남매 중에 오빠는 특히 손흥민의 팬인지 손흥민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하면서 팬심을 드러내는 장면도 포착됐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경기 시작할 때 손흥민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고 여동생은 부안가의 품에 안겨서 입장을 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손흥민이 착용했던 유니폼을 그대로 벗어서 선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도 팬 서비스로 감동을 주더니 이번에는 싱가포르에도 큰 감동을 주네요.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 9시 45분에 오스틴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때는 꼭 손흥민의 필드골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